이번 단어는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단원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 변동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그 규칙성을 탐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국어 발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세 번째, 표준 발음법을 알고 실제 언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네, 이런 학습 목표 아래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학습지 1쪽의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국어 의문의 변동, 의문의 변동입니다. 자, 의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의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 자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음이 있습니다. 자, 자음은 어떤 소리인가 하면요.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모관 또는 입 안의 어떤 자리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음은 어떤 소리일까요? 네. 자, 자음과 달리 모음은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장애가 있는 소리는 자음이고요. 장애가 없이 순조롭게 아주 편하게 소리 나는 것들은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국어에서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타 등등등이 있습니다. 모음은 아, 야, 여, 기타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운의 변동은 무엇일까요? 네, 자, 음운의 변동은 아래쪽에 간편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음운의 변동은 음운이 변하는 것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두 음운이 만나서 자기 고유의 소리값대로 소리 나지 않고 다른 소리가 나거나 소리 나지 않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음운의 변동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음운의 변동은 자, 두 음운이 만났을 때 사람들이 두 음운을 만나서 발음을 할 때 그 발음을 조금 더 쉽고 그리고 간편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중이라고 합니다.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발음하고 편하게 발음해서 편리한 국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좀 더 쉬운 발음, 편한 발음을 실제 현실의 국어 생활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국어 의문이 자기가 가진 소리값대로 소리 나지 않고 다르게 바뀌는 현상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전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의문의 변동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가끔은 두 의문이 서로 비슷한 소리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같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의문이 합해져서 하나의 의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의문이 만나면서 한 의문이 아예 사라져서 소리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비슷하거나 같은 의문이 아주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비슷해지고 같아지고 줄어들고 사라지고 다른 의문으로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의 변동은 모두가 다 사람들이 발음을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의문의 변동 중에 첫 번째 배울 내용은 학습지 1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음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입니다.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 자, 그러면 끝소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끝소리는 자, 글자 하나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감이 익어가는 계절이죠. 감이라는 단어는요. 예, 감이라고 쓰고 표기하고 적고 소리 나기도 역시 감이라고 소리 납니다. 자, 이렇게 감이라고 소리 나는 이 전체를 예, 감을 음절이라고 합니다. 자, 감이라는 음절에는 앞에서 살펴본 음운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왜 세 개일까요? 네. 기역, 자음이 하나 있지요. 아, 모음이 하나 있지요. 미음, 자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 감은요. 예, 앞에 있는 기역은 첫 소리라고 하고요. 가운데 있는 아는 가운데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받침으로 쓰이는 미음은 끝소리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조성, 중성, 종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받침으로 쓰였을 때, 받침이 있을 때 받침으로 소리 나는 끝소리가 특정한 규칙이 있게끔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음절에 끝소리로 소리 나는 규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활동 1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단어들을 소리 나는 대로 써보고 각 단어의 끝소리가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정리해보자. 자, 끝소리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침이 사용되었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역 받침을 가지고 있는 박. 네. 자기 소리 그대로 박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자, 안팎할 때 쌍기역이네요. 예. 자, 쌍기역도 예, 쌍기역으로 소리 나지 않고 기역으로 소리 납니다. 박. 요리하는 공간이지요. 부엌도 예. 킥으로 소리 나지 않고 기역으로 소리가 납니다. 기역. 자, 미안합니다. 예, 기역으로 소리 납니다. 자, 박도 기역. 예, 여기도 기역. 정리를 하면 받침 기역, 받침 쌍기역, 그리고 받침 기역은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기역으로 끝소리로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소는 당연히 니은 받침이니까 자기 소리 그대로 소리 나겠지요. 손, 니은은 니은으로 소리 납니다. 자, 받침 이제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 받침을 가지고 있는 낫, 예, 자기 소리 그대로 디귿 납니다. 자, 티읕 받침을 가지고 있는 낫도 디귿, 시옷 받침을 가지고 있는 낫도 디귿. 자, 과거형이네요. 쌍시옷 받침을 가지고 있는 낫도 디귿, 예, 지읒 받침을 가지고 있는 낫도 디귿. 자, 치읓 받침을 가지고 있는 낫도 디귿. 예, 히읗 받침을 가지고 있는 예, 이 히읗은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정리를 하면 자, 받침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읓, 히읗은 다 같이 디귿으로 발음이 납니다. 자, 끝소리가 디귿으로 소리가 나는 거죠. 아래쪽 보겠습니다. 자, 리을 받침, 예, 자기 소리 값 그대로 리을로 소리가 나지요, 끝소리. 자, 리을은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자, 감 마찬가지입니다. 미음 소리 그대로 소리가 납니다. 미음은 미음으로 소리가 납니다. 자, 집, 비읍 받침을 가진 집,
비읍으로 소리가 나고요. 피읍 받침을 가지고 있는 앞은 피읍이 아니라 비읍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받침 비읍과 받침 피읍은 끝소리로 소리 날 때는 비읍으로 소리가 납니다. 자, 그대로 자기 소리값 그대로 이응은 이응 받침은 이응으로 소리가 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음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자. 자,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자음의 수는 7개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응. 자, 이 7개의 끝소리만 실제 소리로 소리 발음될 수 있습니다. 자, 이 7개가 아닌 자음 받침들은 자음이 모두가 다 7개로 바뀌는 것이지요. 자, 지금까지 호자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3번. 다음 단어들을 소리 나는 대로 써보고 각 단어의 겹받침이 자 이제 겹받침이 나오네요. 겹받침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 나오는 두 단어는 기역, 시옷 겹받침이네요. 자, 기역, 시옷 겹받침 넉이라고 소리 납니다. 목이라고 소리 납니다. 자, 기역 시옷은 앞에 있는 기역으로 소리가 나네요. 자, 리을 기역 겹받침입니다. 닭이라고 소리 나고요. 흑이라고 소리 납니다. 자, 리을 기역은 대체로 기역으로 뒤에 거 소리가 나네요. 뒤에 있는 소리로 소리가 납니다. 자, 리을 미음 겹받침입니다. 네, 미음 소리가 나고요. 역시 미음 소리가 납니다. 자, 리을 미음은 미음으로 소리가 납니다. 자, 덜이지요. 그래서 리을 비읍은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물론 넙죽하다, 넙둥굴다 같은 경우는 리을이 아니라 비읍으로 소리 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 리을 비읍은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자, 비읍 시옷 겹받침이네요. 둘 중에서 비읍 소리가 납니다. 비읍 시옷은 비읍으로 소리가 납니다. 자, 겹받침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겹받침 중에서 하나로 소리가 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문제 보기 전에 정리를 먼저 할까요? 정리 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국어에서 아까 살펴본 7개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읍. 자, 이 7개의 자음만이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받침들은 모두가 다 이 7개의 자음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것을 이런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7개의 자음으로 소리가 나고 나머지 받침들은 이 7개의 자음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자, 겹받침이 발음이 서로 다르게 나는 두 가지 경우들이 있네요. 자, 이 이유를 한번 알아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 닭이 여러 마리 있다. 어떻게 소리 날까요? 달기라고 소리 나지요. 아저씨는 닭과 오리를 기른다. 보람 있는 삶을 살자. 그들의 삶
도.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예, 살펴보니까 조금 예, 다르지요. 예. 자, 같은 닭, 리을 기억 겹받침을 가지고 있으나 앞에 있는 달기는 달, 리을로 소리가 났네요. 첫 소리에서 첫 음절에서 예, 뒤에 있는 닭과는 첫 음절에서 기억으로 소리가 났네요. 자, 마찬가지지요. 예, 살물에 있는 첫 소리는 예, 첫 음절은 예, 리을 미음 중에 리을로 소리가 났네요. 뒤에 있는 리을 미음은 미음으로 소리가 났네요. 같은 겹받침인데 왜 다르게 소리가 났을까? 자, 다르게 소리가 난 이유를 살펴보려면 우선 예, 그 겹받침 뒤에 오는 조사가 어떤 건지를 먼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을이 비슷하군요. 과와 도가 비슷하군요. 자, 이와 을은 시작하는 소리가 모음인 조사이네요. 그리고 과와 도는 시작하는 소리가 자음인 조사이네요.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느냐,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소리가 다르게 발음이 됐군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뒤에 오는 소리가 모음일 경우에는 자, 겹받침이 첫 음절과 두 번째 음절에 나누어서 모두가 다 발음되는 특성이 있네요. 자, 닭의 겹받침 리을 기억 중에 자, 몸으로 왔을 때 앞에 있는 리을이 예, 첫 음절의 받침으로 소리가 났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기억은 자, 몸으로 시작하는 예, 조사의 첫 소리로 갔네요. 그래서 달기 실질적으로는 리을과 기억의 이 겹받침이 음절이 나누어지긴 했지만 각각 다 발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자, 살물의 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이다 보니 리을 미음의 겹받침 중에 앞에 있는 리을은 자, 첫 음절에 받침이 되었네요. 예, 받침으로 끝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예, 겹받침 미음은 예, 조사,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의 예, 첫 소리가 되었네요. 실질적으로는 리을과 미음이 모두 다 발음이 되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보면요. 예, 닭과는 예, 여기 보겠습니다. 자, 닭과는 기억이 앞에 있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처럼 가고 싶은데 이미 기억, 예, 초성의 예, 첫 소리에 자음 하나가 버티고 있지요. 갈 수가 없네요. 그러면 리을 기억 겹받침은 둘 중에 하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대표로 기억 소리가 났다는 거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겹받침 뒤에 있는 미음이 앞에 있는 을에서처럼 뒤로 가고 싶었으나 이미 예, 첫 소리에 디귿 자음이 있네요. 그래서 갈 수가 없죠. 리을, 미음이 둘 중에 하나로 발음이 되었네요. 미음으로 발음이 되었습니다. 자, 겹받침이 서로 다른 이유는 예, 겹받침 뒤에 오는 조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느냐, 자음으로 시작하느냐 그 차이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은 다음 밑줄 그은 말을 바르게 발음하여 보자. 그러면 4번에 풀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5번을 풀이하면 미라는 여기에 앉고 할 때는 예, 시작하는 소리가 뒤에 오는 예, 겹받침 뒤에가 자음이 이미 있네요. 그러면 안, 둘 중에 하나로 발음됩니다. 앉고라고 해야 되고요. 자, 앉아라는
예, 겹받침 바로 뒤에 예, 모음이 있네요. 그러면 안자라로 예, 발음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 겹받침 바로 뒤에 모음이 오지요. 그래서 두 개가 비록 음절을 나누기는 하지만 겹받침이 모두가 다 발음됩니다. 늘, 거, 도. 자, 뒤에 있는 것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지가 오기 때문에 리을, 기억이 둘 중에 하나로 발음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늑지라고 소리가 납니다. 자, 다음에 오는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람들은 예, 밑줄 그은 단어들을 모두 잘못 발음했습니다. 바로잡아 바르게 발음하라고 했네요. 자, 첫 번째, 예, 엿가락을 느리듯이 시간을 느릴 수 있으면 좋겠어. 자, 시옷 받침은 시옷으로 소리가 날 수가 없지요. 시옷 받침은 여기 있는 것처럼 기억으로 소리 나지 않고 예, 디귿으로 소리 납니다. 그래서 엿가락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이 음식점은 정말 넓구나라고 발음하셨네요. 예, 틀렸지요. 리을 비읍은 리을로 바뀌어서 소리 납니다. 그래서 넓구나가 아니고 넓구나라고 해야 맞는 발음입니다. 내 동생은 글자를 곧잘 읽지만이라고 하셨네요. 자, 틀렸지요. 읽지만이 아니고 읽지만 기억 소리가 납니다. 자, 마지막 두 군데 다 틀렸군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 자, 뒤에 오는 소리가 모음이지요. 이럴 때는 받침이 예, 디귿으로 바뀌지 않고 예,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첫 소리로 갑니다. 그래서 깨끗이가 아니라 깨끗이라고 소리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시옷이 뒤에 오는 음절의 첫 소리로 가서 발음이 되면 시처야가 아니고 시서야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겹받침의 잘못된 발음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이어서 자음 동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지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개념과 사례와 제대로 된 올바른 발음을 익히시기 바랍니다.